자, 그러면은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됐던 조국 전 대표의 혐의를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조국 전 대표 재판이야말로 그야말로 사법정의가 낳은 부조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건을 단죄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었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죠. 그리고 2심도 징역 2년 실형이 나왔는데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실형이 나고도 법정 구속을 안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도대체 왜 안 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정 구속을 안 한 것 때문에 변호사들이 엄청 애를 먹었대요. 뭐냐면은 난리가 났대. 의뢰인들이 정말 자기를 갖다가 들들 볶는다는 거예요. 아니, 조국은 지금 2년까지 징역, 아니, 2심까지 실형이 나고도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 나는 지금 왜 들어가야 되냐. 그 구속된 의뢰인 접견 가면은 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를 들들 볶아뜨렸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심까지 실형이 나고도 법정 구속을 안 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당을 했죠. 자기 이름을 딴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서 심지어 다음 총선 그러니까는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 4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죠. 물론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자멸적인 선택들이 큰 영향을 많이 끼쳤죠. 의대 정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자충수들을 많이 뒀기 때문에 그런 조국당의 뜻하지 않은 돌풍까지도 이르렀지만은 아무튼 여기까지 이른 데는 이 사법 부정이 이 재판이 1심 재판이 늘어지고 2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도 법정 구속을 안 한 이런 사법 부조리, 사법 불공평이 상당 부분 좌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혐의가 자녀 입시 비리뿐만이 아닙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보면은 그 주로 이제 아들에 관련된 혐의였었죠.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 세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그 국립대 교수였었는데 이건 직접 위조까지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입사업 센터장 조국 전 대표의 은사라고 하는 한인섭 센터장까지도 그때 센터장으로서 이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마저도 선을 그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발급한 적이 없다.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조국 전 대표가 위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위조로 심지어 공문서 위조로까지 유죄가 확정이 됐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최강욱 씨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로 이제 조금 그 갈등선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강욱 씨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해 준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2018년도 인턴 증명서는 이건 난 써준 적이 없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017년 거는 허위 작성이 맞지만은 2018년 거는 위조가 되는 겁니다. 자, 위조와 허위 작성이 뭐가 다르냐면은 위조는 진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맘대로 만든 게 위조이고요. 허위 작성은 작성 권한이 있지만 그 내용을 허위로 쓴 게 이게 허위 작성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거고 아무튼 이 최강욱 그리고 한인섭 이렇게 가까이 있고 자기 밑에 있고 뭐 스승이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법 리스크나 이런 법적인 판단 앞에서는 다른 노선을 분명히 탔던 그런 요소들이 있던 게 바로 조국 사건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감찰 무마. 사실 실형 선고되는 이게 컸었죠. 유재수 씨. 여러 가지 업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뭐 자기 책 출판 기념회 뭐 어떤 명절 선목 이런 것들로 정말 지저분하게 뇌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던 친문들의 청탁을 받고 못하게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공부 못해서 유급했는데 격려장학금 이거 뇌물로 기소가 됐고 뇌물은 무죄가 났지만은 청탁금지법이 유죄가 됐던 그 사건까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징역 2년 실형이 났었고 그것도 5년 만에 겨우 들어갔는데 형기의 반이 뭐예요? 32% 채우는데 나온다는 게 지금 이번 사건인데 아니 나온다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MBC발 이상한 보도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이게 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사건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게 새로운 증거가 아니잖아요. 너무 새롭다. 제가 이제 반어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사건을 정말 뒤집고 싶으면은 정말 새로운 증거를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자, 재심이 되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냐면은 왜 과거사 관련 보도 이제 가끔 좀 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범이 나타났다는 거지. 이런 게 아니면은 재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정 판결이잖아요.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 정도의 새로운 증거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판읽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 이 사람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친문 진영에서 진짜 청구서가 세게 들어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건영 그때 국정상황실장도 지냈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실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사면이 됐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턴 허위 등록 이거는 사실 그 관련 직원이 공익제보도 했었잖아요. 내가 윤건영 의원 사무실, 윤건영 의원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 노무현 재단 부설이죠. 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미래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이제 그 윤건영 의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회계 담당 직원 그 김한희 씨라고 있습니다. 이 김한희 씨를 어디에 등재를 했냐면 의원실. 자기 의원실이 아니고 자기 그때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백원의 의원실 인턴으로 등재를 시켜서 허위 급여를 받은 겁니다. 이 허위 급여를 받아서 이 직원한테 준 것도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윤건영 의원한테 송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아까 앞서 다뤄드린 그 윤미향 그 사무실에서 보조금 허위 수령한 그 수법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허위 급여를 타먹었다. 그런 혐의가 이 포착이 됐고 이게 어떻게 포착이 됐냐면은 이 김한희 씨가 공익제보를 했었어요. 공익제보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당시에는 뭐 윤건영 의원이 아니 내가 그거 고작 500만 원 그거 편취하려고 내가 그렇게 사기를 쳤겠어요. 그렇게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결국 기소가 약식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게 또 조금 기가 막힌 게 검찰에서도 저는 상당히 조금 봐주기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혐의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약식 기소라는 거는 정식 재판 없이 이게 그대로 약식 명령으로 발령이 되면은 그냥 벌금 내면 끝나는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300만 원 그냥 벌금 해주세요라고 넘겼는데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야 300만 원 너무 약하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었는데 이거마저도 지금 사면을 한 겁니다. 자, 사실 벌금 500만 원 이거 이게 사실 이게 아무 지장도 없는 사건이 특히나 본인이 현직 의원이잖아요. 전혀 뭐 피선거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신 구속이라든지 이런데 지장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사면을 한 거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이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친문 진영으로부터 이런 대선에 대한 청구서가 세게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 사면. 자, 또 뭐도 있냐면은 이것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한 사면. 어떤 인사들인지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러니까 지지율이 정말 뭐 10몇 프로대 가고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분개하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자면은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거 문자 보낸 거 그대로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비굴한 정말 비굴한 그 눈썹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강훈식 비서실장 자기보다 10살 어려요.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63년생입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73년생이에요. 10살 어린 비서실장한테 명단을 보내면서 저 지금까지 나온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갈매기 표시로 이모티콘 보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 라고 하니까 네 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갔던 이 명단들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텔레그램 메시지에 있었던 사람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모 씨 그리고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인데요. 자,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모 씨는 홍보대행사 대표한테 억대 금품을 줬다고 합니다. 그 20대 대선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징역 1년 확정이 됐고 정찬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업자한테 편의 주고 뇌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징역 7년. 야 진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비리인데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사학재단 있잖아요. 사학재단 이사장하고 대학 총장 뭐 이런 거 하면서 교비 75억 원 횡령한 혐의 이거로 징역 4년 6개월 확정됐고 심학봉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개인 비리예요. 정말 지저분한 개인 비리들인데 2013년에 경북의 제조업체를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대가성 뇌물 이렇게 선정해주는 대가로 뇌물 받은 그런 혐의로 대법원에서 4년 3개월 받아서 선거권 피선거권 10년 동안 박탈이 됐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제가 읊었던 윤미향, 조국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잡범들하고 지금 엿바꿔 먹은 거예요. 이거 너무 화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로 있다는 것도 정말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용납할 수가 없고요.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문자 폭로되고 나서 송호수 원내대표가 뭐 사죄하면서 이거 뭐 철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옳다쿠나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낼름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됐지? 그 너네들이 요구한 거 해줬잖아. 그럼 우리도 우리 필요한 거 할게. 라고 했던 게 이제 조국 윤미향 사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윤미향 사면에 이 빌미를 발판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이런 잡범들이 혐의하고 어떻게 보면 엿바꿔 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 수준이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지지율 반등 안 되고 지금 저렇게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